남 안 하는 거 하면서 남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때 나의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면에 좀 앞으로 많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 이것도 영어 교육 방송이니까요. 이 방송 보고 계신 많은 그 시청자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영어를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라. 어떤 팁이 있다면 한 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다. 기본부터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미국을 알고 가라. 그 다음에 자녀를 알고 가라. 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그 다음에 공부 팔자 시간 문제다. 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만큼 자녀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면 좋은 결과가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얘기들을 그렇죠.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그 유학에 대한 팁을 조언을 주시는 분들과는 달리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 유학 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가라. 그렇죠. 그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자녀를 믿어라. 성공할 수 예, 있다는 아주 것을 믿어라.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님 저희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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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현지인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라도 어떤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이 원어민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전혀 엉뚱한 뜻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원어민이 아니면 알기 힘든 영어 뉘앙스의 차이. 영어 궁금합니다에서 그 차이를 알아봅니다. 흔히들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네. 뉘앙스 차이인데요. 그 뉘앙스 차이가 아주 미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뉘앙스 차이 때문에 뭐 감정 싸움까지 가는 일도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뉘앙스를 이용한 영어 공부법 함께 해주실 분, EBS 당에서 영문법과 뉘앙스 보캐블러리를 강의하고 계시는 한일 선생님을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일 선생님, 영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뉘앙스 영어는 뭘까요? 그 각 단어마다 가지는 독특한 그 성격과 색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비슷하고 유사하고 심지어 뜻이 똑같은데 정말 뜻이 두 개가 똑같은 단어면 단어 모양이 달라야죠. 근데 의미는 비슷하고 뜻도 같은데 단어 모양이 막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모양이 의미는 비슷한데 단어 모양이 다른 이유는 그 단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이 있어서 그래요. 그 색깔을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색깔에 대한 구별이 없으면 한 단어로 몰아쓰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같은 단어를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뉘앙스 영어라는 거는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를 정확하게 익히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단어가 쓸 자리를 정확하게 알자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거의 바로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잘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 어떤 단어를 적쓰느냐, 그거를 이제 잘 정확히 선택을 하느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전체 분위기를 볼 적에 가장 적절한 색깔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서 say라고 말할까? 그건 말하다잖아요. 이 분위기에서 talk라고 말할까? 그건 말하다거든요. 이 분위기에서 tell이라고 말할까? 이 분위기에서 speak이라고 말할까? speech라고 말할까? 근데 그 정확한 자기 자리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적에 적절한 소리 색깔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거를 잘 구별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뉘앙스로 단어를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네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영어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불가능했던 것이요. 영한 사전이나 한영 사전을 보면은 tell, speak, 뭐 talk, say 다 말하다 그렇죠,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다 갈등이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사전에 찾아보면 아,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주인님이 이 단어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단어 하나만 딱 가르쳐 주면 되는데 사전은 워낙에 친절해요. 또 요즘 또 전자사전을 쓰기 때문에 사전을 모르는 단어 누르면 몇 개씩 나와요. 그럼 이 중에 뭘 골랐을지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수준은 그럼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영어 아주 고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이제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이 모르는 그러니까 뜻 하나에 비슷한 뜻 하나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 단어는 어디에 많이 집중이 돼 있냐면 생활 가운데 많이 쓰는 빈도수 높은 단어에 집중돼 있어요. 아예 레벨이 높은 사람이 아카데믹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단어들은요, 색깔이 좀 분명해요. 왜냐하면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의미가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의미가 있는데 생활 가운데 쓰는 말에서 더 혼동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기초 단계에서 구별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100개씩 단어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다 외워봤을걸요? 네. 그리고 2, 3일 지나면 허해요. 이거 100개 외웠는데 그중에 까먹은 거 한 50개고 정확한 뉘앙스를 구별해서 다만 5개, 6개라도 정확하게 익히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정확하게 써요. 그러면 정확하게 구별한 뉘앙스 단어 하나가 정확한 문장 하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이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꾸 습관하시면 하실수록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지금 우리 한희 선생님이 계속 이제 단어, 보캐블러리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캐블러리, 단어의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에 들어가는 총알이죠, 뭐. 단어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문법 때문에 좀 포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옆에 더 잘하는 아이 때문에 포기해요. 얘 너무 잘하고 난 못하고. 그 다음에 들인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안 나오니까 포기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면 결국 자기의 영어 실력 발목을 잡는 거는 단어예요. 저도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해도 자꾸 새로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단어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놔서는 안 되는 게 되죠. 교수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좀 약간 그 단어를 외우는 방식이 약간 좀 단순하잖아요. 그냥 쓰면서 읽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크는 말하다, 뭐 계속 말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How are you?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인사법은 그냥 하나밖에 없었어요. How are you? 그러면 학생들의 대답이 Fine, thank you. 이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와도 다른 뭐 How is it going? What's up? 뭐 다른 말을 하면 그냥 멍해지는 거거든요. 다양한 표현법에 노출이 되어져 있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심지어는 무례한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지만 우리는 그냥 아침에 만났을 때 굿모닝 하면 될 거를 외국인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가 마치 그레이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사라고. 그래서 아침에 그냥 점심에 만나서 Did you have a breakfast 하면 굉장히 이 사람이 당황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냥 굿모닝 하면 될 것을 식사하셨냐고 물으니까는 이 부분이 뉘앙스가 정말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안 했으니까 같이 하자는 건가, 식사를.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안 먹어 보여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건가. 많은 생각이 오겠죠. 예. 그 다음에 how are you 하면 반드시 정중하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걸로만 배웠는데 원어민 선생님들이 하루에 몇 번을 만나도 how are you 그러면은 그냥 hi의 개념이잖아요. hi, 네. hello 하는 개념인데 계속 원어민 선생님 가끔 한 번 인사했으면 됐는데 또 보면서 hi, how are you? 또 hi, how are you? 계속 how are you를 하니까 왜 자꾸 how are you를 한 번만 하면 인사법으로 배웠는데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제로 원어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 뉘앙스 차이 때문에 의미소통의 오해도 굉장히 많이 쌓고요. 예. 심한 경우는 너무나 무례하다. 네네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어휘 하나를 잘못 썼음에 불과한 것인데 네. 너무나 저 학생이 무례하다 또는 저 교수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어휘 선택의 문제가 뉘앙스, 한국인이 알고 있는 뉘앙스를 잘못 썼기 때문이거든요. 예.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전에 근무를 외국계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단어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주문이 다시 잘못 온 거예요. 그렇죠. 파운드 자체가 한국에서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저는 왜냐면 네이비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었거든요.